자, 이번은 테마 7번입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인데 중개사 수험생들의 절대 다수가 어려워하는 파트고 대신 그만큼 문항수도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 한 문제는 필수, 가끔씩 두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지문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수익률이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정률 따라서 무위험률도 포함될 것이고 위험 할정률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단어 하나만 더 봐두세요. 위험 할정률이나 위험률이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위험 할정률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게 또 시험장에서 위험률이라고 만나면 또 순간 당황하시게 될 테니까 동의어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위험 기피자, 위험 회피형이라 그럽니다. 용어들을 다양하게 씁니다. 위험 기피자, 위험 회피형. 자, 위험 선호, 위험 중립, 위험 회피 그러죠. 그러면 위험 중립이라는 얘기는 위험은 아예 안 본다는 겁니다. 수익률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얘기하고 반면에 위험 선호, 위험 회피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포인트만 잘 잡으세요. 위험 선호형 이 말은 수익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이런 투자자가 위험 선호형이고요. 반대로 위험 회피형은 위험에 포인트를 둔 자예요. 위험이 커졌다. 그럼 나는 더 많은 수익을 달라고 요구할 거야. 이게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위험 기피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둔다고 위험에.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하면 더 많은 수익을 달라고 요구할 거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먼저 이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개별적 위험 혐오도라는 말의 의미는 위험 선호, 회피, 중립을 말해요. 그러면 위험 선호, 위험 회피 등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위험 할정률이 달라집니다. 무위험률이 아니라 위험 할정률이 달라지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무위험률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위험률이라는 것이 뭔지. 무위험률은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국공채나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했을 때 정기예금 이자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험 선호형이라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위험 선호형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요구하기를 야, 나는 위험 선호이기 때문에 지금 1.5% 에이 나는 그럼 투자 안 할 거야. 나는 3%는 그래도 받아야 될 거야. 라고 요구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개별적 위험 혐오도하고 무위험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위험 할정률. 4번.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을 줄이고자 함인데 정확히 기억하세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 시점에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그 누구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공부를 좀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발표를 하시게 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겁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그랬죠. 두째 줄 보세요. 위험하면 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달라고 요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추가 이론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포인트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어떤 게 있다고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이 아니라 수익. 그럼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무엇이 있느냐? 평균 또는 기대값. 동의어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이게 아니고 위험 이꼴 분산 이꼴 표준 편차. 동의어처럼 사용하세요. 2번으로 갑니다. 항상 나오는 스타일이죠. 위험의 유형. 여기서는 키가 두 가지입니다. 사업 자체.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또는 수익성. 이런 단어가 보이면 이런 단어가 보이면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개론에서 위치라고 하는 개념은 딱 두 개가 나옵니다.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인데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 절대적 위치가 나오면 부동성이 답이 되고요. 상대적 위치는 위치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키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를 우리는 구매력이라고 해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구매력 위험. 근데 구매력 위험을 달리 말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인플레 위험하고도 같이 좀 기억하세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자주 출제되죠. 투자 쪽에서도 출제되지만 금융 쪽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물론 포인트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가 포인트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차입자냐 대출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럼 5번 지문을 보세요. 5번 지문 속에 차입자도 있고 대출자도 있네요. 근데 결론은 지금 5번 지문은 차입자, 대출자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대출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행이죠. 은행은 고정금리가 좋습니까? 변동금리가 좋습니까? 은행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좋겠죠. 왜? 인플레이션이 기본 전제니까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5번 같은 지문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기본 전제예요. 왜? 고정과 변동은 인플레이션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말자고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전제가 안 되면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차입자와 대출자 여기만 포인트만 두자고요. 그럼 대출자는 변동금리가 좋은 거죠. 근데 고정금리를 실시했네요. 따라서 대출자의 위험은 높아진다 그래야죠.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은 어떤 투자자인지 한번 보세요. 위험 안 본답니다. 오로지 뭐만 본답니까? 오로지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자. 이런 투자자를 위험 중립형이라고 말합니다. 7번입니다. 위험 회피형, 위험 기피형이라면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익률도 많이 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위험 회피형이다라고 놓으면 이 사람은 위험에 포인트를 두는 자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위험이 이렇게. 근데 위험 선호형이면 수익에 포인트를 두는 자예요. 수익이 하고 딱 놓을 거예요. 자, 8번 갑니다.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했습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위험률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무위험률이 상승하든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겠죠. 9번입니다. 개별적 위험 혐오도라는 말의 의미가 위험 선호형이냐 회피형이냐 이런 말이죠. 자, 이것과 무위험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근데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험 할증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답은 이거예요.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모형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전제하에서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11번 한번 잘 결정해 보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딱 전제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자, 첫째 줄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수익률이 높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당연히 A에 투자해야죠. A가 수익이 높다고 했으니까요. 자, 두째 줄로 갑니다. 자, 셋째 줄에 보니까 표준 편차가 있었죠.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위험이라고 했죠. B 투자안보다 A 투자안의 표준 편차 위험이 더 크답니다. 어디가 더 위험하다고요? A가 더 위험하다고요. 그럼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B에. 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주어진 조건에 따르셔야 됩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평균이 같으면 분산이 위험이 작은 쪽 그랬죠. 근데 지금 A와 B는 A는 수익률이 높고 B는 위험이 높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럴 때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이용합니다. 13번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즉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임대인이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데 임대료를 올려버렸답니다. 임대인이 부담할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겼네요. 이것을 위험 증가라고 말합니다. 14번입니다. 포인트를 보세요. 제외한다.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위험 회피에 속하는 거죠. 15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위험 조정. 이 조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할 수도 있고 다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떨 때 업하고 다운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자,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하는 게 보수적 예측입니다. 따라 수익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자주 나오는 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낮게 하고, 자,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요구 수익률은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나 얘는 수익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요구 수익률은 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용성을 말하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높게 이렇게 하는 게 보수적 예측입니다.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